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값의 입력 및 클릭을 통해 디바스포 레디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실습을 통해 설정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KT 클라우드 콘솔의 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 화면에서 레디스 서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 생성 시 서비스의 이름, 위치, 버전, 종류, 메모리, 내부 포트를 설정합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최대 16자로 한글, 영어, 특수 문자를 포함하며 중복을 허용합니다. 레디스를 생성할 수 있는 존의 리스트이며 원하는 존을 선택합니다. 현재 레디스의 버전은 5.0.12 버전의 레디스를 제공합니다. 종류는 3가지 구조로 1가지 구조를 선택합니다. 메모리는 최소 512MB에서 최대 16GB 메모리까지 설정을 가능합니다. 포트 번호는 이 설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에 따라 입력 옵션이 다릅니다. 마스터 리플리카의 구조의 경우 복제본인 리플리카 수를 선택하며 만약 리드용 리플리카 사용 여부를 선택할 경우 2와 5 사이의 값만 선택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구조를 선택한 경우 샤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노드 수와 리플리카 수를 선택합니다. 클러스터 노드 수는 최소 3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리플리카 수는 마스터 리플리카를 생성할 때와 동일한 제약 조건을 가집니다. 생성한 레디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의 이름 및 아이디,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시 그림상으로는 클러스터 구조이므로 클러스터의 노드 수와 리플리카 수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레디스의 패스워드는 이 마스킹 해제 버튼을 클릭 후 확인합니다. 설정 가능한 내부 포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내부에서 디바스포 레디스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접속 정보 팝업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하여 접속합니다. 외부에서 디바스포 레디스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디바스포 레디스는 퍼블릭 IP와 포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VPN을 사용해야 합니다.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의 오픈 VPN 또는 KT 클라우드 공용 VPN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세 가이드는 각 서비스 사용 방법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디바스포 레디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내부 접속 가이드이므로 레디스 클라이언트용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 VM을 하나 생성하여 접속해 보겠습니다. 현재 띄워져 있는 이 커맨드 창에는 이미 이제 레디스 클라이언트용 서버에 접속을 한 상태이고 레디스 CLI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레디스 CLI는 호스트 정보와 포트 정보로 입력을 하여 접속하기 때문에 현재 기생성해둔 테스트 서버의 접속 정보를 확인하여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서버를 클릭 후 접속 정보를 확인합니다. 클러스터 구조로 총 지금 현재 이 테스트 레디스 서버는 노드 수가 3개이므로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접속 포인트들이 3개
DNS 도메인 주소로 제공됩니다. 이 첫 번째 DNS 도메인 주소로 레디스 CLI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호스트 주소는 도메인 주소로 제공이 되어 이 앞에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레디스 CLI 그리고 호스트 주소인 이 주소를 넣고 포트 번호는 현재 6379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6379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클러스터 노드의 첫 번째 레디스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디바스포 레디스의 구조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디스의 구조 변경은 상향 또는 하향 구조로 변경을 지원합니다. 그림 속 예시는 스탠드얼론 서버를 클러스터로 구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류를 클러스터로 선택하고 클러스터 노드 수와 리플리카 수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생성 시 제약 조건과 동일하게 리드용 리플리카를 사용할 경우 최소 2개에서 5개까지 리플리카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향 구조로의 변경은 스탠드얼론 구조는 마스터 리플리카 또는 클러스터로 변경하는 것과 마스터 리플리카 구조에서 클러스터로 변경하는 것 3가지를 지원합니다. 하향 구조로의 변경은 마스터 리플리카 구조에서 스탠드얼론 구조로 변경하는 것만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스케일 인, 아웃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마스터 리플리카와 클러스터 구조에서만 지원합니다. 복제본인 이 리플리카의 수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리드용 리플리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했을 경우 리플리카 수에 따라 리드 성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리플리카를 둔 마스터 리플리카 클러스터에서 모두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클러스터 노드 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샤딩을 지원하는 구조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으로 오직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업하는 확장만 가능하며 축소는 불가합니다. 클러스터 노드 수는 최소 3개에서 10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메모리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으로만 업그레이드하는 기능만 제공하며 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탠드얼론 구조에서만 사양을 변경했을 경우 RDB 저장 및 삭제 옵션을 클릭하여 스펙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바스포 레디스의 백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스포 레디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캐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RDB 파일의 백업과 복원은 KT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2.0을 이용합니다. 백업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콘솔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백업하며 백업한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2.0에 보관됩니다. 복원 기능도 콘솔에 접속하여 백업된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2.0에 보관된 백업 파일 목록 중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이 가능하며 복원 시 백업 수행 완료 시점의 데이터로 복원됩니다.
디바스포 레디스의 성능 모니터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바스포 레디스 생성 후 레디스 성능 관련 정보 및 운영체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각 매트릭의 정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콘솔에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매트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디스의 성능 관련 정보로는 레디스의 메모리 사용량, 메모리 파편화 비율, 연결된 클라이언트 수, 블록된 클라이언트 수, 입력 kbps, 출력 kbps, 초당 처리한 명령 수, 조회 성공 수, 조회 실패 수, 그리고 키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관련 정보로는 CPU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디스 성능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콘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쉽게 레디스의 성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는 수집된 매트릭별로 제공됩니다. 보고 싶은 레디스를 선택하고 이 노드를 선택하면 해당 노드의 모니터링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디바스포 레디스의 모니터링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의 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 화면에서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모니터링하고 싶은 레디스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스탠드얼론인 경우 노드의 수는 마스터용 노드 1개의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 리플리카 클러스터 구조의 서비스는 마스터용 노드들과 복제본 리플리카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테스트 서버는 클러스터 구조로서 이 마스터와 리플리카 노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원하는 노드 수를 선택합니다. 성능을 조회하고 싶은 이 기간도 선택 가능합니다. 디폴트로 1시간 제공이 되고 원하는 시간인 12시간 혹은 일주일 간격의 기간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하여 원하는 범위로 모니터링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디바스포 레디스의 성능 모니터링 정보의 보존 기간은 최대 30일이므로 30일 이내 기간 범위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고객이 원하는 노드의 각 매트릭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바스포 레디스의 모니터링 중 장애나 사용자 지정 알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디스의 알람은 KT 클라우드의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먼저 레디스의 알람 토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의 메시징 서비스에서 이 수신지를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디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알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매트릭 중 특정 매트릭의 인갭치를 설정하여 설정한 규칙에 부합했을 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설정한 대로 레디스의 상태 변화를 알람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의 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 화면에서 알람 받고 싶은 이 레디스를 선택한 후
알람 토픽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알람을 설정해 두어 이 토픽 이름과 토픽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미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람 토픽이 삭제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다시 알람을 구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알람 토픽 보기를 클릭한 후 토픽을 생성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픽이 구독 성공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토픽이 잘 생성이 되었는지 다시 알람 토픽 보기를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알람 토픽이 생성된 것을 보았고 이 알람 토픽을 구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픽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혹은 메일 주소로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디바스포 레디스의 메시징 서비스는 KT 클라우드의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클라우드 콘솔의 메시징 서비스 화면에서 토픽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토픽을 클릭 후 구독 정보를 클릭하여 구독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독 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 이 원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SMS, 이메일 주소로 받을 수 있고 SMS의 경우 원하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의 경우 원하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 개의 토픽에 여러 구독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한 정보 주소 여러 곳으로 사용자는 알람 정보를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의 알람 규칙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의 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에서 알람을 클릭합니다. 생성한 알람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알람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알람 규칙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알람 이름은 최대 16자로 한글, 영어, 특수문자를 포함하며 중복을 허용합니다. 알람 받고자 하는 레디스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레디스의 조회 실패 수가 10건을 넘어간 기간이 5분 지속될 경우 알람을 받고 싶다면 모니터링 지표는 조회 실패 수, 비교는 크다, 임계값은 10, 지속 시간은 5를 입력하여 생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차시의 주제인 디바스포 레디스 서비스 사용 가이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바스포 레디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T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신청과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얼론, 마스터 리플리카, 클러스터 타입 중 사용자가 원하는 타입으로 서비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타입의 변경, 스케일 인, 아웃, 업까지 유연하게 구조 변경이 가능하며 안전하게 데이터를 백업 및 보관할 수 있고 모니터링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클라우드 콘솔에서 입력과 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